네,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미디얼 lemniscus pathway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행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부분이 포스테리어 혹은 도잘 너브 루트에서부터 들어온 신경이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네, 팔하고 다리 쪽에서 오는 것인데 위에 지금 이제 그라실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큐니엇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각각 있죠. 그라실 뉴클레우스 쪽이 다리 쪽이고 큐니엇 뉴클레우스 쪽이 팔 쪽인데요. 얘가 이쪽까지 올라와서 이제 데커세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죠? 데커세이션을 해서 더 올라가서 여기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VPL이 되겠죠. VPL. 텔라무스의 벤트랄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레우스에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서드 오더 뉴런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인터널 캡슐, 이 바깥 부분이 코로나 레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센서리 데커세이션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모터죠, 모터. 이것은 앞쪽 것이 센서리라고 했을 때, 예,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됐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는 위에서부터 따져서 먼저 어퍼 모터 뉴런. 자, 여기 이제 센서리에서는 퍼스트 오더 뉴런, 세컨 오더 뉴런, 서드 오더 뉴런처럼 표현을 하는데, 모터에서는 하행이기 때문에 어퍼 모터 뉴런과 로어 모터 뉴런으로 나누는데, 어퍼 모터 뉴런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코로나 레디에이터 인터널 캡슐. 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제 피라미드에 있는 데커세이션이 있죠. 이 데커세이션을 지난 다음에 컨트라 레터럴 사이드로 쭉 가서 엔테리어 너브 루트로 나오기 전에 이제 혼이 엔테리어 혼 혹은 벤트랄 혼에서 너브셀 바디가 있으면서 어퍼 모터 뉴런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퍼 모터 뉴런으로 바뀌어가지고 최종적인 위치에 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혹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데,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데커세이션을 하는 것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는 일부 안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해서 데커세이션을 위에 이제 피라미드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쭉 내려와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하는 것들이 일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데커세이션을 하긴 해서 결국은 로어 모터 뉴런이 여기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로어 모터 뉴런이 요거이고요. 얘가 이제 벤트럴 혼에서부터 혹은 안테리어 혼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최종적인 이제 머슬 쪽으로 가겠죠. 뭐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일반적으로 팔, 다리랑 뭐 손가락, 발가락 같은 쪽에 있는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안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경우에는 뭐 숄더라든가 트렁크라든가 넥 부분의 머슬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사실은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 말고 이제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도 있는데,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의 경우에도 안테리어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 뭐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안테리어랑 레터럴로 나뉘는데, 안테리어가 터치 쪽이고요. 크루드 터치, 프레셔 쪽이고, 그 다음 레터럴 쪽이 페인 템퍼러처에 해당되는데, 요것은 사실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 내에서 이 트랙 자체가 요렇게 생긴 그 안에서 요쪽에 위치하느냐, 올라가는 트랙이 이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얼굴과 입안의 감각을 전도하는 3차 신경의 전도로를 3차 신경 때 그렸었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대충 하면 뭐,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저희가 텔렌세팔론,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미드브레인 이렇게 돼 있고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3차 신경의 핵,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판타인 뉴클레우스 혹은 뭐죠?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 그리고 이렇게 척수까지 내려가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밖에서 있었던 감각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제가 그린 것이죠.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그려서 이게 이제 폴스트 오더 뉴런이 되겠고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뉴클레우스에서 뭐 여기 있는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나 혹은 뭐 이렇게 두 개가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제 쭉 나가서 이렇게 데커세이션을 하는 것이죠. 데커세이션을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에 뭐죠? 네, 여기에 텔라모스에 있는 뉴클레우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뉴클레우스가 이름이 뭐라고요? 텔라모스에 있는 뉴클레우스 중에서 VPM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트랙 자체가 트랙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트라이제머노 살라믹 트랙이자 세컨 오더 뉴런 자체의 이름은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쓰려면 여기 이제 뭐 패스웨이를 뒤에다 붙이면 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요. 얘가 텔라무스의 VPM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서드 오더 뉴런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서드 오더 뉴런은 앞에서는 제너럴 센서리를 그릴 때는 바로 위로 직진하는 것처럼 그렸지만 얘는 얼굴이니까 호문클러스에서 위치상 네, 호문클러스에서 위치상 여기가 얼굴이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그리지 않은 것은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모터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부분에서 이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니까 모터 뉴클레우스에서 쭉 나가서 어딘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네, 얼굴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이 되겠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는 형태가 되고, 이게 바로 코티코 볼바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코티코 볼바 트랙. 예, 코티코 볼바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32페이지에 나오는 3차 신경 뇌 핵, 트라이제미널 크레니얼 뉴클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 4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감각핵과 1개의 운동핵이 있습니다. 3차 신경 감각핵 해서 트라이제미널 센서리 뉴클라이는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3차 신경 다리 내핵, 판타인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혹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되겠고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여기가 판스에 위치해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나머지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랑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더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위치한 것이고요. 설명을 읽어보면 3차 신경 다리 내핵은 판스에 있고 둥근 모양이며 아래는 3차 신경 척수액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윗부분인 오랄 파트 혹은 팔스 오랄리스에 접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차 신경 척수액 스파이널 누클레우스 트라이제미널 너브 혹은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누클레우스의 경우에는 판스, 메듈라 오블롱가타 및 서비컬 코드까지,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상당히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뭐 거의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삐딱해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윗부분, 예, C1과 C2, C3에 있는 서비컬 코드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윗부분 오랄 파트, 중간 부분 인터폴라 파트, 그리고 아랫부분 카우달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차 신경 중내액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트라이제미널 너브는 트라이제미널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라고도 하고 판스 및 브레인, 미드 브레인에 있다. 네, 얘도 생각보다는 제법 긴데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책의 그림 9-3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책의 9-3에 나와 있는 것 중에 2번은 이제 모터 뉴클리어스죠. 모터 뉴클리어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예, 모터 뉴클리어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여기가 되겠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중에서 맨디블라 너브 쪽, 예, 맨디블라 너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이제 센서리 루트는 세 가지 다, 그래서 옵달믹, 맥실라리, 그 다음에 맨디블라 너브 세 가지에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차 신경의 운동핵, 예, 모터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너브, 네, 요것은 이제 그 페이셜 너브의 모터 뉴클리어스랑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리 뇌에 있으며 판스에 있으며 3차 신경 다리 핵 판타인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안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다음 페이지 733페이지에 있는 종류와 기능을 읽어보면은요,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촉각 및 입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파이널 뉴클리어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같은 경우는 머리 중간 아래쪽 부분마다 약간 다른데, 머리 부분은 식별성 촉각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이죠. 그리고 앞각 프레셔를 받아들이고, 중간 부분 인터폴라리스 파트는 학자간마다 의견이 상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통각 및 온도가 페인 앤드 템퍼러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내핵은 신부감각 또는 고유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뉴클레우스에서 위치, 저희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 보면은 먼저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펄 센서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있고, 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센서리 중에서 5번, 즉 그러니까 3차 신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5, 7, 9, 10이 다 들어있는 그런 긴 누클레우스이죠. 여기서 보실 때 얼굴 쪽에 있는 얼굴과 입안의 그 감각 중에서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는 고유 감각, 신부 감각이라고 해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타인 뉴클레우스는 촉각 및 앞각인데요. 촉각에서 이제 이것을 텍타일 센세이션 혹은 프레셔인데, 저희가 앞에서 대충 말씀드릴 때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먼저 오랄, 인터폴라, 그 다음에 카우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랄에 있는 쪽에 보면은 식별성 촉각 및 앞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위에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인터폴라는 잘 모른다고 되어 있고, 카우달로 갈수록 카우달은 이제 페인 앤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급스러운 운동이라는 거, 고급스러운 운동이고, 아래쪽이 저급스러운 운동이라는 것을 대충 저급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급스러운 감각과 저급스러운 감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프로프리오셉션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급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진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고급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자체에서 이제 글씨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프리오셉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저작을 할 때도 저작해서 이거 저작의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프로프리오셉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밑에 이제 뭐 뱀이라든지 뭐 그 이하에 이제 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물 때 항상 세게 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살 잘 안 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프리오셉션이 잘 발달돼 있어야지 이렇게 그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타일 센스에서는 보통 터치를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랑 라이트 터치로 나누는데, 라이트 터치는 만졌다는 것 자체는 알지만 그 만진 것 자체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서 뭘로 만졌는지 모른다든가 어디를 만졌는지 모른다든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는 두 점, 예를 들어서 두 점으로 만졌을 때 그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다거나 어디를 만졌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센세이션이 되는데, 좀 더 라이트 터치에 비해서는 고급스러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이트 터치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그 너브 파이버를 설명할 때도 약간 그 좀 앰비규어스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대충 이해를 하시고, 뒤쪽에 나와 있는 아간맥 영역의 뭐 온도 감각과 동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쪽에서 나오는 뉴클레우스를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설명이 계속되니까 뭐 계속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3차 신경 운동핵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레이제미널 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극성 세포로서 이 핵에서 나오는 운동뿌리 모터 루트는 아래턱 신경 맨디뷸라 너브죠. 이것은 그 옵탈믹 너브나 혹은 맥실라리 너브에는 분포하지 않죠. 그래서 아래턱 신경에 합류해서 주로 씹기 근육, 뭐 이건 이미 앞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메스티케이터리 머슬 4개, 총 8개의 머슬에 간다고 했잖아요. 메스티케이터리 머슬 4개 하고, 그 다음에 텐저 벨리 팔라티니, 텐저 팀파니 머슬,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그리고 안테리어 벨리 옵 다이게스틱 머슬, 총 8개의 머슬에 이 3차 신경 운동 핵에서 나가는 신경이 지배하는 머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림 9-5에 나오는 것은 브레인스템을 뒤에서 보았을 때 미드브레인에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게 그린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면에 나와 있는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를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가 있는 곳이 판스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판스의 아래쪽 부분부터 어퍼 서비컬 코드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보셔야 될 텐데, 그 바깥쪽에 이렇게 황토색 혹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세레브랄 콜텍스이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감각신경도라고 했을 때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좀 짙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카로나 라디아타라고 되어 있는데, 카가 아니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라디에타,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코로나죠. 코로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올해 초 치아 형태학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라디에타가 지나오는 곳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인터널 캡슐인데, 이 인터널 캡슐의 양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인터널 캡슐 양쪽에 셀러무스랑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셀러무스가 있는 것이고, 바깥쪽에는 푸테이먼과 글로브스 팔루디스로 합쳐져 있는 렌티폼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 바깥쪽에 보면은 현재까지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클라우스트롬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레브랄 콜텍스를 잘 따라가 보면 이것이 이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죠? 네, 감각신경도이기 때문이죠. 감각신경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보면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 있는 네, 인설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설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헤드 오브 카우데이트 뉴클레우스가 앞쪽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쪽이 전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쪽 그림 9-8에 있는 호문클러스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분포 영역이라고 영어로는 호문클러스라고 하는 부분의 분포 영역을 보시면 얼굴의 분포 영역이 상당히 크고 특히 그 중에서 입술의 분포 영역이 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한 거지만 입술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분포 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그랬을 때 코로나 레디에이터가 이렇게 3차 신경에서 이렇게 확 휘어져서 들어가는 것처럼 네, 잠깐 기억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텔러무스에서 마지막 서드 오더 뉴런이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트라이제미노 셀라믹 트랙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보면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혹은 뭐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팔, 다리, 림 쪽으로 림이나 몸통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리는 것이 맞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세컨 오더 뉴런이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은 뭐예요? 빨간색 부분은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네, 여기 있는 것은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바깥쪽에 이제 스파이노 네, 이건 다르게 사실 그려야 되는데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이라고 해서 페인하고 템퍼러처 페인하고 템퍼러처를 이제 주로 이제 페인하고 템퍼러처를 이제 낮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프로프리오셉션이랑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를 고급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라이트 터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프로프리오셉션이랑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는 이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고 페인하고 템퍼러처는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에서 정중선에서 이렇게 그렸던 것과 같이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이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보다도 더 미디얼 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이엔세팔론 쪽에 있는 데에서 여기가 이제 살라무스를 그린 거라고 하고 뭐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살라무스를 그리면 가운데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인터텔라믹 어히전이 될 테고요. 네, 여기에서 위치상으로 보면은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이 더 미디얼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핵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 있는 핵의 이름은 VP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클레우스 오브 벤트로포스테론 메디얼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이나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를 지나갈 때 되는 요 부분의 중계센터는 VPL이라고 했죠.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은 하나이고요. 위에 있는 미디얼 렘니스커스랑 스파이노살라믹 트랙 패스웨이는 두 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에서는 페인, 템퍼러처, 그 다음에 프로프리오셉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네 가지를 다 다룬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에 반해서 몸통에 있는 일반적인 센서리 패스웨이의 경우에는 그 고급스러운 감각과 저급스러운 감각의 패스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은 대신에 이제 얼굴, 페이스하고 그다음 입안, 구강, 오랄 캐버티 내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이 부분을 지난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센서리를 그릴 때는 정면 얼굴을 그리는 데 비해서 모터를 그릴 때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에서 얼굴을 그릴 때는 뭐 그 측면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 있는 그림이나 혹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 있는 그림이나 그 배치 자체가 별로 틀리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손을 더 넓게 그려놨죠. 손의 운동이 인간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 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나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사실 실제로는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의 안쪽,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나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그림을 여기까지만 그리지만 실제 호문클루스에서는 그 안에 파라센트럴 라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다리 부분은 그 파라센트럴 라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 전사 위치가 그려져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차이점은 이제 그 감각, 예, 센서리에서는 생식기가 그려져 있는데 비해서 운동에서는 당연히 생식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발룬터리 무브먼트로 생식기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네, 그 다음에 736페이지 쪽에 이제 아래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텔라무스의 각각의 이제 뉴클레우스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뉴클레우스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뉴클레우스에서 VPM과 VP L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뭐 좀 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미 나왔던 뭐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바디,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가 그 오디토리 패스웨이나 비주얼 패스웨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알고 계신. 네, 계속해서 738페이지 3차 신경 척수액 스파이널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될 텐데 사람마다 아직 이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예전부터 20세기 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1세기는 뇌과학이 대세다 뭐 해서 실제 지금도 뇌과학이 굉장히 이제 그 활발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이용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 많이 밝혀지면 인체의 비밀에 대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38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얼굴 및 입안에서의 감각 신경노의 경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가지를 통해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지나 판스의 트라이제미널 센서리 뉴클라에 들어가서 트라이제미널 థ알라믹 트랙 그리고 థ알라무스의 뉴클리우스 벤트럴리스 포스테리오 메디얼리스 그리고 인터널 캡슐 포스테리어 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테리어 크로스라고 훨씬 더 많이 쓰죠. 포스테리어 크로스 코로나 레디에타, 시레브랄 콜텍스 앤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을 앞쪽에 729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자, 그 표가 먼저 나와 있지만 739페이지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희 책에서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이제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있는 얼굴 및 입안의 통각 및 온도각을 전하는 통로, 자, 페인 앤 템퍼러처의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7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있는 촉각과 압각, 터치 앤 프레셔 센세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얼굴 및 입 안의 고유 감각 또는 심부 감각, 프로프리오셉티브 센스 앤 딥 센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것,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 뭐 주요한 차이는 사실은 3차 신경의 그 핵의 위치라고 보시면은 사실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나온 것은 페인 앤 템퍼러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페리페랄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리셉터가 있겠지요. 리셉터. 한 번씩 써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셉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페인에 관련된 거. 그래서 페인에 관련된 것은 프리 너브 엔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차가운 거,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크라우즈의 벌브, 벌브 오브 크라우제.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그 온도각 하는 거, 온도각 뭐 템퍼러처라고 그냥 적을까요? 핫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템퍼러처라고 적어서 하는 거는 예, 루피니 콜프3 되겠습니다. 캡슐이라고 되어 있는데 캡슐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콜프3 맞습니다. 예, 이 지금 부분에도 오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것이 Three Divisions of Trigeminal Love라고 되어 있죠. 그냥 Trigeminal Love의 디비전, 뭐 디비전이라고 사실 쓸 수도 있고 디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브랜치라고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책에 따라서 그냥 디비전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비전스 복수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가 돼요? 세 번째는 갱글리온이죠. 트라이제미날 갱글리온.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이거 제대로 쓰면 사실 트라이제미날 갱글리온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쓰면 트라이제미날 너브 갱글리온인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 쓰면 트라이제미날 갱글리온. 그러나 축약해서 쓰더라도 대충 그렇게 맞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트라이제미날 러브인데 요거는 사실 메인 트렁크이죠. 이제 그 갱글리온 뒤에니까 제일 굵은 하나의 트렁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위에 거랑 이 디비전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메인 트렁크라고 이렇게 한번 그냥 써놓아 볼게요. 다섯 번째 뭐예요? 트라이제미날 너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가 이제 핵이잖아요. 사실 예, 이 부분인데 핵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라스트랄 미둘라 블랑가타를 그렸을 때 항상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이제미날 튜브클 안에 트라이제미날 예,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핵이라고 뉴클레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스파이널 트랙이죠. 스파이널 트랙.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인데 밑에 쓰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옆으로 빼서 써볼게요. 네, 여섯 번째가 네,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인데 그 중에서 카우달 파트 오브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예, 뭐 여기 혹은 어퍼 서비컬 코드에서도 일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뒤에 나오는 거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번 부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크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데커세이션을 한다는 뜻입니다. 데커세이션. 동일한 말이죠. 동일한 말. 그래서 크로스 데커세이션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뭐예요? 여덟 번째는 레터럴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이라고 되어 있죠.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 그래서 레터럴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739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 설명에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는 일단 그냥 레터럴 부분을 살짝 괄호로 해놓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뭔가요? 아홉 번째가 뉴클리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죠.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뉴클리우스 오브 예, 벤트랄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 당연히 텔라무스이죠. 그 다음 열 번째
열 번째가 인터널 캡슐에 뭐 굳이 쓰자면 포스테리어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네, 11번째가 코로나 레디에타. 이건 뭐 그냥 여기서부터는 계속 똑같죠. 그 다음에 12번째. 네, 12번째가 마지막인데 inferior portion of post central gyrus. 네, 그냥 post central gyrus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인데 이 순서를 이제 어느 정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뭐 뒤에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도 순서가 약간 비슷한데요. 어, 우선 8번 부분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정도 쳐놓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6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앞쪽에서 했었던 거 739페이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및 입안의 통각, 온도각을 전도하는 신경노에서 Pathway of the Pain and Temperature Sensations in the Facial and Oral Cavity가 되어 있는데 얼굴 및 입안의 통각, 온도각을 전도하는 신경로는 말초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인 free nerve ending, 통각, 루피니 소체, 온도각, 크라우스의 종말구, 크라우스 벌브, 냉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후에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세 가지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이제 네, 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지나서 네, 각각의 이제 뭐 그 디비전 안에 브랜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거기를 지나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 가고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및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거쳐서 3차 신경 척수로 스파이널 트랙, 네,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쭉 해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6번으로 가서 6번이 중요하죠. 6번에 3차 신경 척수핵 스파이널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아랫부위 카우달 파트 및 서비칼 코드, 어퍼 서비칼 코드가 되겠죠. 어퍼 서비칼 코드 윗부분에 이르게 된다. 이어서 교차를 해서 데커세이션을 해서 데커세이션 7번이 되겠고요. 교차를 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반대쪽으로 가서 외측 3차 신경 시상로 레터럴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 이고 이 신경로는 중간내 미드브레인에서 외측 척수 시상로 레터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과 결합하여 결합함까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결합을 통해서 시상의 후 내측 복측 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레터럴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 용어이고 저기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전체 제너럴 바디에서 나올 때 페인하고 템퍼러처는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는 프로프리오셉션과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말로 안테로 레터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안테로 레터럴 시스템에서 이것은 이제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 척수에서 올라올 때 그 벤트럴 혼의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안테리어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레터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레터럴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경로, 그게 이제 외측 척수 시상로 경로가 기본적으로 제너럴 바디에서 페인하고 템퍼러처를 담당하고 있는 트랙이거든요. 이 파이버들이랑 섞인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레터럴이라고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터럴은 굳이 꼭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학자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트라이제미노 달라믹 트랙을 통해서 올라온다.
라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우스, 벤트럴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는 동일하지요.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캡슐, 인터널 캡슐 중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크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레디에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순서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까 거기 이제 외측 3차 신경 시상로의 괄호가 끝나는 부분과 결합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텔러머스의 후 내측 복측핵 해서 뉴클레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리어 메디알리스에 이르고 그 후 속 섬유막 인터널 캡슐의 포스테리어 크러스 및 코로나 레디에이터를 거쳐서 밑이라고 하기보다는 포스테리어 크러스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대뇌 부채살이죠.를 거쳐서 세레브럴 콜텍스의 중심 D랑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의 에이리어 312 구역의 아랫부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의 입안 통각 온도를 전하는 신경로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7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고 거기에 이제 뭐 리티큘러 포메이션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1페이지에 가서 이제 지금 다루는 것은 터치하고 프레셔 센세이션의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라이트 터치하고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가 있는데 당연히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가 라이트 터치에 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책의 그 위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네, 얼굴 및 입안의 촉각, 압각을 전도하는 신경로는 말초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인 마이스너 소체 촉각 및 바터 파시니안 층판 소체 압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후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가지 3차 신경절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및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거쳐서 3차 신경 달인의 핵 판타인 뉴클레우스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는 뭐 앞쪽에 특별한 부분은 이제 마이스너 소체, 바터 파시니안 층판 소체 그 정도이죠, 그죠? 자, 여기서 책의 설명을 읽기 전에 표 쪽에 먼저 넘어가서 742페이지에 있는 표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리셉터가 되겠고 터치에 관련되어 있는 촉각은 마이스너죠. 마이스너. 네, 콜푸스. 그 다음에 터치에 관한 거 말고 압각 프레셔에 관한 것은 바터 파시니안 콜푸스리 되겠습니다. 네, 이걸 통과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두 번째로 갈 때 이제 3차 신경의 디비전 가죠. 또 세 번째 뭐 당연히 트라이제미날 갱글리온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 트랙이 똑같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트라이제미날 너브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판타인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사실 뭐 이 판타인 트랙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판타인 트랙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판타인 트랙 스파이널 트랙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타인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여섯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판타인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다른 걸로는 이때까지는 사실은 프린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많이 썼죠. 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일곱 번째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복잡한데 크로스를 할 수도 있고 언크로스라고 되어 있죠. 데커세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커세이션을 한 것을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크로스를 하지 않은 것을 도잘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냥 뭐 합쳐서 이것도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앞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레터럴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벤트럴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 것과 도잘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네, 이 두 개는 크로스를 하는 거랑 크로스를 하지 않는 것, 즉 크로스를 하는 경우는 살라무스에 갈 때 컨트라레트랄 쪽 사이드 반대편 쪽에 있는 탈라무스의 뉴클레우스, 물론 뉴클레우스의 이름은 이 다음번에 8번에 쓰게 되는 뉴클레우스, 네, 까만색으로 써야 되는데요. 누클레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리오 메디알리스, 뭐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다음 언크로스를 하는 것은 입시레터럴 동측에 있는 뉴클레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리오 메디알리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고요. 대부분은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고 일부 도잘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 이제 데커세이션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예요? 인터널 캡슐의 파스테리어 크로스 코로나 레디에타 그 다음 뭐 마지막에 그거겠죠. 11번째가 뭐예요? 11번째가 끝인데 이게 포스트 센트럴. 네, 여기는 사실 점을 찍으면 안 되죠. 약자가 아니니까 포스트 센트럴 굳이 쓴다면 하이픈을 써야지 되는 것이죠.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로 가고 뭐 AD어 316로 간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기억하실 때는 지금 이 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대로 시험에 낼 겁니다. 낼 때는 네,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741페이지에 나오는 식별성 촉각 및 압각이라고 해서 식별성 촉각 및 압각의 한 경로는 자 여기서 있는 데서 밑줄을 하나 쳐놓으실까요? 한 경로 원웨이죠. 원 패스웨이. 한 경로는 3차 신경 다리 내핵 판타인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로 들어가고 여기서 곧 교차하여 크로스를 해서 네, 크로스를 여기서 하는 것이 요거하고 이제 7에서 크로스를 하는 것이죠. 크로스를 해서 3차 신경의 앞쪽 시상로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셀라믹 트랙을 통해서 셀라무스의 VPM에 그치며 여기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인터널 캡슐 포스테리어 크로스 및 코로나 레디에타 그 다음에 세레브랄 콜텍스의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 투사한다. 네, 이거가 일반적인 거고 요거로 그냥 전체적으로 기억을 사실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별성 촉각 및 압각의 다른 경로 another pathway라는 것이죠. another pathway. 이 another pathway 역시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셀라믹 트랙을 통하는 것인데 다만 얘는 6번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오럴 파트 윗부분에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식별성 촉각 및 압각의 다른 경로는 3차 신경 촉수로를 통해서 스파이널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자, 스파이널 트랙이니까 스파이널 트랙 바로 옆에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있는 것이 정상이죠.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윗부분 오럴 파트로 들어가고 여기서 곧 데커세이션을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셀라믹 트랙. 네, 지금 그 말대로라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지금 오랄 파트에 해당되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사실은 여기 있는 2번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벤트럴 트라이제미널 셀라믹 트랙을 통해서 셀라무스의 VPM 들어가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6번에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연하게 쓸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랄 파트 오브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another pathway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뭐 잊어버리셔도 뭐 된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시험에는 사실 이 부분을 쓰지 마세요. 그다음 뭐 쓰셔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쓰시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네, 742페이지 넘긴 라이트 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쪽이 이제 식별성 촉각 discriminative touch and pressure라고 보면 뒤에 있는 라이트 터치 1번 읽어보겠습니다. 촉각의 한 경로는 3차 신경 다리 내핵 판타인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러브 또는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러브에 들어가며 자 여기 밑줄 치세요. 교차하지 않고 3차 신경 배쪽 시상로 도잘 트라이제미널 슬라믹 트랙 지금 여기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거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해보면 이겁니다. 도잘 트라이제미널 슬라믹 트랙은 크로스 데커세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교차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시 레터럴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앞 페이지 74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건 보시면 들어간 다음에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두 개지 않습니까? 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지 않는 거기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굳이 그거가 어떤 트랙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세컨 오더 뉴런을 가리켜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도잘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렘니스커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패스웨이를 붙여서 도잘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잘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이라고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 트랙 전체 이름은 그리고 다시 742페이지에 넘어와서 걔가 이제 입시레터럴한 탈라머스의 누클레우스 벤트럴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에 그쳐서 뒤에 올라가는 것은 역시 이 뒷부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두 같아요. 뭐 표시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촉각의 라이트 터치 두 번째 촉각의 다른 경로는 3차 신경 척수로 스파이널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를 통해서 3차 신경 척수 감각핵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아랫부분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연두색으로 쓴 거 말고 그 밑에 라이트 터치의 일부는 자 그래서 라이트 터치 부분은 실제로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에서 한다고 하는 학자들,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에서 나오는 신경 섬유가 전도를 한다라고 보고를 한 학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터치가 스파이널 트랙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랄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판타인 뉴클레우스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상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카우달 파트 같은 경우는 판타인 뉴클레우스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한참 아래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의 아래쪽에서 라이트 터치도 페인 앤 템퍼러처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터치도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긴 하는데 이어서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카우달 파트에 들어가서 이어서 교차해서 데커세이션을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도잘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분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정설로 사실 보기는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도잘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에는 크로스를 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방금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언크로스 하는 게 도잘이 아니잖아요. 언크로스 하는 게 도잘이 아니라 도잘 같은 경우도 크로스를 한다는 식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있잖아요. 아래쪽에 나 있는 742페이지에 있는 표를 중심으로
외우시고,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다른 보고, another pathway를 보고를 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논문에는 잘 나오죠, 그죠? 현재까지 밝혀진 거랑 다른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아주 메인 스토리만 알고 지나가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처음 이제 뉴로 어나토미를 배우는 단계죠. 네, 센서리의 마지막, 네, 프로프리오셉션 하고 딥 센서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좀 컨트로버시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표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및 구강의 고유 감각 또는 심부 감각을 전도하는 신경로는 턱관절, 측근막 인대 및 씹기 근육에서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인 근방추, 머슬 스핀들이나 혹은 건방추, 텐던 스핀들 혹은 텐던 올간 오브 골지 텐던 올간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후 맨디블라 너브의 감각부리 센서리 루트를 통해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 밑줄을 하나 치셔야 될 것이 연접하지 않음, 시냅스를 하지 않습니다. 시냅스를 하지 않고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거쳐서 3차 신경 중간 내핵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또 리셉터이죠. 이 리셉터는 기본적으로 머슬 스핀들이나 혹은 골지 텐던 오르간이 되겠습니다. 골지 텐던 오르건이 되겠고요. 여기서 출발한 게 어디로 가요? 이제 맨디블라 너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머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트라이제미널 러브라기보다는 맨디블라 러브로, 그 중에서 이제 센서리가 되겠죠. 제한해서 가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갱글리온으로 갑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시냅스를 하지 않는다. 좀 특이한 건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트라이제미널 너브 구조는 같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요? 다섯 번째가 뭐 메젠세팔릭 트랙. 저희 책에서는 항상 트랙을 이제 넣어 놓는데, 트라이제미널 너브고, 자, 여섯 번째, 자, 프로프리오셉션 앤 딥 센서빌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이 부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7번으로 나오는데요. 7번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갈라집니다. 7번 까만색으로 쓰면 7번 첫 번째가 컨셔스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가 unconscious pathway일 수 있는데 이거를 reflex라고 부르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3차 신경의 하악신경이었으니까, 아래턱 신경이었으니까 이 리플렉스의 종류가 조저크 리플렉스입니다. 조저크 리플렉스 패스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리플렉스 패스웨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보죠. 먼저 컨셔스 패스웨이일 때는 데커세이션을 하고요. 데커세이션을 한 다음에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텔라믹 트랙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것은 앞쪽에 그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에서 나왔었던 벤트랄 트라이제미널 탈라믹 트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는
사실은 이번에 나왔던 얼굴 및 입안의 촉각 및 압각을 전달하는 신경노랑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서 이제 그 크로스를 한 거, 2번 중에서 크로스를 한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크로스를 안 한 것은 도자리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네, VPM, 뉴클레우스 VPM, 그 다음에 인터널 캡슐, 코로나 레디에타, 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리플렉스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이 리플렉스 패스웨이는 크로스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언크로스라고 쓰는 것은 위에 대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입시레터럴 사이드에 있었다라는 거고, 이 파이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패스웨이가 가서 너브 파이버가 가서 모터 뉴클레우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뭐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에 가서 시냅스를 하고 여기에서 자극을 하죠. 그러면 알파 모터 뉴런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모터 루트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나오죠. 그죠?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나와서 얘가 맨디블라 너브죠. 사실 맨디블라 너브이고, 이게 다시 머슬에 작용을 해서 리플렉스가 일어나는데, 리플렉스가 일어날 때에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머슬 스핀들 하고 뭐 텐더네 스핀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리셉터예요. 실제로 뭐 이 리셉터랑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리플렉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것들이고, 얘가 그 리플렉스의 무브먼트, 운동의 모터 액션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다시 743페이지로 넘어와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 중간 내핵의 중추까지는 다음에 세 곳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무의식적 및 반사적인 전도로. 이제 반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무의식이죠. 의식이란 건 뭐예요? 의식이란 건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세레브럴 콜텍스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및 반사적인 전도로는 3차 신경 운동 핵으로 가서 3차 신경의 운동 뿌리를 통해 씹기 근육의 스트레치 리플렉스 및 교합 압 조절 반사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적인 전도로 컨셔스 패스웨이는 식별성 촉각 및 압각의 전도로랑 일치하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앞쪽에 저희가 2번에서 했었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및 프레셔를 하는 거에 전도로랑 일치해서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세포와 연접한 후 앞쪽 3차 신경 시상로를 통해서 시상의 뭐 요 부분, 앞쪽 망상체 부분은 그냥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접한 후 벤트랄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셀라무스의 VPM에 그치고 그 후에 인터널 캡슐, 코로나 레디에터 앤드 세레브랄 콜텍스의 순서로 간다라고 해서 앞쪽에 말했던 그 경로랑 패스웨이랑 사실상 일치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판타인 뉴클레우스 자체가 이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의 위치가 미드 브레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판스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이 의식적인 컨셔스 프로프리오셉션 자체가 판타인 뉴클레우스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인 뉴클레스에서 일어나는 식별성 촉각 및 압각,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앤드 프레셔에서 구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강 부분, 저희 입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있는 벤트랄이 아니라 도잘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냥 기억할 때 여기에 있는 거에서 프로프리오셉션 자체를 전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 절크 리플렉스, 니 절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을 치면 이렇게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조 절크 리플렉스 자체를 하는 그 두 가지 일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준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 손의 다리 수피리어 세레벨라 피던크를 통해서 세레벨럼의 안테리어 로브에 그친다. 네, 너무 자세한 얘기라서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프로프리오셉션에 관련해서 3차 신경의 전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에 했었던 거를 그려드리면 복습 차원에서 텔렌세팔론이 있고요, 다이앤세팔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이 있고, 스파이널 코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이게 지금 브레인스템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뇌 구조가 약간 삐딱한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드브레인 내에서 지금 그릴 때 미드브레인이 아니고 브레인스템 내에서 보통 그릴 때 미드브레인 자체가 좀 작기도 하겠지만 보통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가 프린시펄 뉴클레우스 가운데, 여기가 프린시펄 뉴클레우스고 이 위에가 메젠세팔린 뉴클레우스, 밑에가 별표 3개가 그러면 뭐죠?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모터 뉴클레우스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좀 커졌는데요. 모터 뉴클레우스를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미디안 플레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렸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감각들이 들어오는 것들, 일반적인 감각이 들어오는 너브를 그릴 때 대개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판타인 뉴클레우스로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같이 그리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시냅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시냅스를 하고 밖에서 들어올 때 이것도 갱글리온이 있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있었을 테니까 여기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트라이제미널 제모날 갱글리온이어야지 정상인 거죠. 갱글리온이어야지 정상인데,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로 들어오는 애는 좀 특별한 것이죠. 얘가 이제 들어올 때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에서 들어오는 애는 쭉 들어와서 사실은 너브셀 바디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게 유니폴라 뉴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바이폴라 뉴런, 수도 유니폴라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다시 시냅스를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프로프리오셉션을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뉴클레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 탈라무스의 동일한 뉴클레우스 벤트랄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밑에 있었던 뭐 파인 터치 혹은 무슨 뭐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라이트 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서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냥 크로스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이 셀이 뭐예요? 이 셀이 퍼스트 오더 뉴런의 너브셀 바디예요. 이런 경우는 유니크합니다. 유니크.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거에 퍼스트 오더 뉴런 지금 있는 다른 경우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아닌 경우는 여기 갱글리온의 퍼스트 오더 뉴런의 너브셀 바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갱글리온이 지금 CNS 내에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얘가 올라가서 이제 세컨 뉴런이 있고, 물론 이 뉴런 자체 이거는 이제 트라이제미노 살라믹 트랙이죠. 제모노 슬라믹 렘니스커스가 되는 것이죠. 세컨오더 뉴런 자체를 이렇게 부르고 여기 뒤에 패스웨이를 붙이든지 렘니스커스를 빼고 패스웨이를 붙여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가서는 물론 당연히 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사실은 있고, 여기서 조 절크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있는 셀 중에서 셀이 이쪽으로 가서 시냅스를 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너브셀, 이거는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서 얘가 가서 어떤 예, 스켈레탈 머슬, 네, 뭐 대략 8개가 되겠지요. 8개가 될 텐데 마스티케이션의 스켈레탈 머슬들의 이렇게 저크 반사, 네, 그 맨디블라 너브 그 자체가 이제 지배하는 그 근육은 총 8개인데 뭐 이 리플렉스에서 꼭 8개가 다 반응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좌우지간 이 맨디블라 너브가 지배하는 근육에 이렇게 다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패스웨이의 진행 경로를 지금 퍼스트 오더 뉴런은 좀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자극이 들어와서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에서 들어와서 얘가 대뇌 쪽으로 가서 대뇌 콜텍스로 전해주는 이 경로가 있고, 반면 대뇌까지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게 뭐 핑크색이 뭐예요? 3차 신경의 모터 너브잖아요. 모터 뉴클레우스잖아요.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니까 1위로 바로 가서 대뇌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 버리는, 이게 바로 리플렉스이고, 이것을 조 저크 리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그 입안 및 얼굴에 있는 감각신경노에 대한 설명을 네, 745페이지에 있는 모터 패스웨이, 얼굴 및 입안의 운동신경로 또는 내림 운동신경로 하행 전도로 디센딩 모터 패스웨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차례는 넘어가고 일반 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신경로 디센딩 패스웨이는 운동신경로 모터 패스웨이라고도 한다. 운동 전도로는 중추의 흥분을 말초로 전도하는 것이다. 뇌에서 나온 수의적 및 불수의적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로를 거쳐 말초의 운동신경 계통으로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피라미달 트랙, 피라미달 트랙과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있는데, 이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브레인 스템에서 이제 메둘라 오블롱가타 쪽과 스파이널 코드 쪽에 있는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그런 그 경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의적 운동 명령은 피라미드를 통해서 전달되고, 불수의적 운동 명령은 피라미드 바깥 엑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추체 외로를 통해서 전달된다. 레티큘라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피라미드 추체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라미드로는 대뇌 거칠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일어나서 중계를 거치지 않고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신경에, 말씀 앞에서 한번 제너럴 모터 패스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모터 패스웨이는 뉴런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얘가 살라무스 같은 중계 핵이 없는 것이죠. 그죠? 중계 핵이 없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계를 거치지 않고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신경의 운동 핵에 연결되거나 혹은 척수까지 가서 직접 내려가서 의지적인 운동에 관계한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뇌신경의 운동 핵에 가는, 자,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뇌신경의 핵, 크레니알 너브의 뉴클레우스에 가서 한번 시냅스를 하고 바로 스켈레탈 머슬 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스파이널 코드의 어디? 스파이널 코드의 벤트랄 콘이겠죠. 아마도 벤트랄 콘에 가가지고 시냅스 후에 로어 모터 뉴런으로, 그 위에 것이 어퍼 모터 뉴런, 로어 모터 뉴런으로 바뀌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스파이널 너브의 뉴클레우스에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것이 코티코, 네, 왜냐하면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콜텍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코티코로 됩니다. 코티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벌바 트랙 혹은 책에 나와 있다시피 크레니얼 너브의 뉴클레우스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코티코
뉴클리어 트랙 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제너럴 모터에서 배웠던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죠.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피라미드로는 뼈대 근육, 스켈레탈 머슬을 수의적으로 지배하는 운동로이며, 대뇌 겉질 세레브럴 콜텍스의 운동 영역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사구역에서 피라미드 세포, 추체 세포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746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뼈대 근육에 가는 건 맞는데 반사적 또는 무의식적 운동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리플렉스는 다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터렉 겉질 척수로, 겉질 핵로, 겉질 내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로에서 시작한 겉질 핵로는 코티코 뉴클리어 트랙은 얼굴 및 구강과 뇌신경 크레니얼 너브 운동핵과 관련되는 운동로이며,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그 이외의 부위에 관련되는 운동로이다. 피라미드 추체로에서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신경의 운동핵에 연결되는 전도로를 코티코 뉴클리어 트랙이라고 하고,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얼 혼이 벤트럴 혼이죠. 벤트럴 혼의 세포에 연결되는 전도로를 겉질 척수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한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길게 표시한 것입니다. 길게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질 척수로는 미달라 롱가타의 피라미드를 통과하므로 피라미드로라고도 하며, 일반적인 피라미드로는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가리키지만, 피라미달 트랙 자체는 코티코 스파이널이랑 코티코 벌바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죠. 라고도 하며, 대뇌 겉질 세레브럴 콜텍스의 운동 영역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위쪽 부분에서 일어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 직접 내려가 척수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운동신경세포는 로워 모터 뉴런인데 그거랑 시냅스하는 신경로입니다. 그에 비해서 겉질 핵로 코티코 뉴클리어 트랙은 대뇌 겉질의 운동 영역인 중심이랑의 아랫부분, 자 여기에서 그 위에 있는 것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저희가 뇌를 프론탈 섹션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호문클로스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간면 영역은 양쪽 옆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체성 영역은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거기 때문에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고, 브레인스템에서 치약 영역과 관계 있는 3차 신경 운동 핵, 모터 뉴클리어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비롯하여 다른 뇌신경들의 운동핵과, 뭐 사실 이제 모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뇌신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관련돼서 운동핵과 연결되는 신경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굴 및 입안에서 운동신경로의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신경로의 경로를 한번 써보면, 일단 먼저 이거는 시작이, 그러니까 그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센트럴 자이러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에이리어 4, 에이리어 4에서 가서 두 번째 어디를 거쳐요? 코로나 레디에타.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레디에타. 그 다음에 인터널 캡슐이겠네요. 그 다음 어디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세레브럴 피덩클이죠. 세레브럴 피덩클. 세레브럴 피덩클은 뭐예요? 세레브럴 피덩클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것이잖아요. 피덩클. 세레브럼의 정보가, 세레브럼의 너브 파이버들이 이제 브레인스템과 연결되는 그거고, 얘의 피덩클 사이에 있는 게 인터피덩클라 파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큘러 모터 너브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내려가서 세레브럴 피덩클 아래 가면은 이게 미드브레인이었으니까 인 미드브레인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아래 가면 뭐가 나오나요? 당연히 판스가 나오겠죠. 판스가 나와서 판스에 이어서 다리 내솔기 레페 오브 판스의 솔기 정도에서 좌우가 서로 교차해서 3차 신경 운동핵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3차 신경 운동핵. 여섯 번째가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운동신경로에 들어가는 핵, 크레니얼 너브의
뉴클레우스를 말하라고 하면 이거겠지요. 그죠? 그래서 3차 신경 운동핵에 들어가고 3차 신경 운동핵에서 나온 운동뿌리 모터 루트가 나오고 얘가 맨디블라 너브로 들어가는 것이죠. 맨디블라 너브가 돼서 한 다음에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스 오브 마스티케이션, 티케이터리 머슬 등의 분포를 한다라고 됩니다. 자, 운동신경론은 경과 도중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피라미드에서 데커세이션을 하지는 않지만 판스의 아래쪽 부위에서 데커세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론은 경과 도중에 반드시 좌우의 전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왼쪽의 대뇌 방구의 운동 영역은 오른쪽의 운동을 지배한다. 네,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나왔었던 패스웨이 이름 중에서 낯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너럴 센서리 패스웨이를 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었었는데, 그때 중심이 됐었던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패스웨이 이름을 붙일 때 주로 센서리 패스웨이에서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오더 뉴런이 있는데 세컨드 오더 뉴런의 이름을 주로 렘니스커스라고 부르고 그 이름에 따라서 패스웨이를 구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는 저희가 프로프리오셉션과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감각을 고급스러운 감각을 전도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돼서, 그래서 이것들이 브레인스템에서나 척수에서나 그걸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가 꽤 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스파이노설라믹 트랙이라는 게 있었었죠. 스파이노설라믹 트랙이라고 해서 페인하고 템퍼러처, 조금 저급스러운 감각을 전도하는 패스웨이가 있었습니다. 이 트랙이라고 불러도 되고 패스웨이라고도 불러도 돼서 스파이노달라믹 패스웨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스파이노달라믹 트랙 같은 경우는 안테로 레터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굳이 말하면 이걸 이제 보통 스파이노살라믹 트랙 자체를 페인과 템퍼러처, 위에 있는 거를 프로프리오셉션, 뭐 딥 센서빌리티,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를 전달하는 애라고 봤을 때, 밑에 있는 것은 페인과 템퍼러처를 전달하는 건데, 안테로 레터럴 시스템 중에서 이제 안테로 레터럴이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안테리어 스파이노 셀레믹 붙여야 됩니다. 셀레믹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크루드 터치나 펌 프레셔를 느끼는 애고, 그다음 그 중에서 이제 레터럴 스파이노 셀레믹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페인하고 템퍼러처를 전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할 수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말고 이제 보시면은 아간면 영역에 있는 감각을 전달하는 것은 뭐였나요?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데 빨간색으로 써보면 센서리 패스에서 트라이제머노 셀라믹 트랙, 이걸 때때로 셀라믹을 빼고 트라이제미널 트랙이라, 트라이제미노 트랙은 아니고 트라이제미널 트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트랙, 같은 말입니다.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트랄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있고 노잘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있다고 했었죠. 이 중에서 벤트랄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데커세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를 하는 거죠. 크로스를 하는 것이고 노잘은 크로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입시 레터럴, 입시 레터럴. 얘는 컨트라 레터럴 사이드에 있는 VPM에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게 되고 관련되어 있는 누클레우스로서 얘는 도잘 누클레우스는 프린시펄, 그러니까 폰스에 있는 뉴클레우스, 그리고 벤트랄 같은 경우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도 되고 프린시펄 뉴클레우스도 되는 뉴클레우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트랙이죠. 그럼 위에 있는 까만색과 밑에 있는 빨간색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예, 큰 차이는 위에 있는 애들은 탈라무스에서 VPL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밑에 있는 트라이제미노 셀라믹 트랙은 뭐예요? VPM에 들어가는 애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의문점이 발생하는 게 뭐 이름이 대충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 트라이제미널 탈라믹 트랙은 당연히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탈라무스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 스파이노 탈라믹 트랙 역시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탈라무스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미디얼 렘니스커스는 실제로는 있으면 왠지 레터럴 렘니스커스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서 패스웨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패스웨이들이 더 있습니다. 수많은 패스웨이들이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레터럴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궁금하시다면 얘는 카클리어 뉴클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코클리어 뉴클레어스 무슨 신경이죠? 베스트비로 카클리어 너브 8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오디토리입니다. 오디토리 패스웨이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웨이에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센서리죠. 센서리.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센서리고 미디얼 렘니스커스 및 스파이노탈라믹은 일반적인 제너럴 바디, 그 다음에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은 저희 얼굴 영역, 그리고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에 들어있는 것은 페인 템퍼러처, 프리오프로셉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설명드렸고, 그다음 모터는 이것보다는 간단하죠. 모터는 센서리고 모터는 기본적으로 뉴런이 두 개밖에 없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익스트라 피라미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드렸고 그냥 피라미달 트랙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될 텐데 피라미달 트랙이고 피라미달 트랙은 뭐예요? 코티코 볼바 트랙. 이 볼바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스템을 뜻하기도 하고 주로는 메둘라 오블롱가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 핵에 따라서 크레니얼 너브의 핵에 따라서 코티코 메젠세팔릭 트랙 뭐겠어요? 코티코 메젠세팔릭 트랙이라고 하면 3번이나 4번이겠네요. 그죠? 아큘로 모터나 트로클리어 너브가 되겠고 코티코 판타인 트랙, 코티코 볼바 트랙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 여기서는 메둘라 오블롱가타를 포함하는 브레인스템의 뜻으로 쓰인 것인데 볼바가 그냥 코티코 볼바 트랙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바디를 다루고 있는 거, 사실 이제 이 윗부분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썼지만 방금 썼던 부분이 저희가 아간면 영역의 모터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 다시 까만색으로 쓰는 전체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는 거죠. 사실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마치 스파이노살레믹 트랙처럼
안테리어랑 레터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요것은 앞에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트랙이고 얘가 이제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에서 피라미드에서 데커세이션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림, 사지하고 디지트, 손가락, 발가락에 주로 가는 것이고,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다 내려가 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내에서 데커세이션을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안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죠. 운동신경류는 좌우가 항상 바뀌는 건데, 얘가 이제 숄더라든가 어깨라든지 트렁크, 넥 같은 데에 운동신경을 내려보내는 그런 경로라고, 하행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장 얼굴 및 입안의 감각신경노와 운동신경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